네, 지금 다룰 내용들도 시험에 나올 확률들이 매우 높은 문제들이거든요. 협동학습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동학습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들은 협동학습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발생하는 것들이겠죠. 하지만 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 방안도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점이 제시된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서술하거나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한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 존중감의 손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이질 집단을 구성하여서 개별 보상과 집단 보상을 통해 무인 승차 효과 혹은 봉 효과를 없앤다 하더라도 부익부 빈익빈 문제와 자아 존중감 감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게 뭔 의미냐면 어차피 이 문제점들은 뭐 굳이 크게 숙지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문제점을 묻진 않을 겁니다. 여기 보면 무임승자 봉효과, 이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무임승자 봉효과는 뭐냐면 집단 보상만 주어지게 된다면 학습 능력이 낮은 학습자는 높은 학습자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높은 능력의 학습자는 개별적 보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이 모두에게 돌아가므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진다. 전자를 무임승차 효과라고 하고 후자를 봉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무임승차 효과는 뭐다? 학습 능력이 낮은 학습자가 높은 학습자에게 의존하는 것. 학습 능력이 낮은 학습자가 높은 학습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무임승차 효과라고,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같이 일해서 이만큼의 결과물을 얻는다면 누구는 이만큼 노력했고 누구는 이만큼 노력했어도 얻는 거는 다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학습 능력이 낮은 학습자는 높은 학습자들한테 의존하게 되고, 이걸 무임승차 효과라고 하고, 혹은 학습 능력이 높은 학습자는 개별적 보상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노력이 모두에게 돌아가니까. 왜냐면 우리 앞서서 했지만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보상의 상호 우정성을 가지고 있죠. 보상을 받았을 때 그 보상을 n분의 1화 시켜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돌아가므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이거는 봉효과라고 그냥 이름 붙인 겁니다. 봉효과. 이해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냐? 무임승차 효과, 봉효과.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교사가 어떻게 과제를 적절하게 분배해준다. 그러니까 교사가 결국 협동학습을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라 오히려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협동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지적해주고 피드백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무임승차 효과, 봉효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집단이 매우 불안정하고 학습 효과가 엄청 급속도로 감소되는 어떤 상황에 놓여집니다. 예를 들면 노를 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노를 젓고 있는데 어차피 내가 노를 젓지 않아도 노가 가는 겁니다. 노는 다 같이 젓고 있겠죠. 그래서 내가 힘 좀 덜 써도 노는 잘 가네, 이렇게 생각하고 노를 안 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노를, 그게 바로 무임승차 효과고, 근데 노를 젓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만 노를 젓고 있는 거야. 그 주위에는 안 젓거든. 그래서 나도 안 할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습률이 높은 학습자도 오히려 학습을 안 하게 되는 봉효과.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제를 적절하게 분배해주고 이걸 통해서 개별 평가를 실시해 줍니다. 개별 평가. 자, 네가 한 거는 네가 책임을 져라 하고 소집단 평가도 물론 합니다. 이게 협동학습이기 때문에 배가 얼마만큼 나아냐, 이렇게 우리 배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잘 보세요. 배가 여기 출발선에서 출발선 보이시죠? 이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배가 나아간 거리, 여기서부터 이까지 나아갔죠. 이게 뭐냐면 바로 소집단 보상입니다. 배가 이 A 집단 이만큼 나아갔고 B 집단 이만큼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나아갔을 때 혹은 이만큼 나아갔을 때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고, 여기는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50 정도 보상을 해주고 여기는 70 정도 보상을 준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50은 다시
이 구성수 인원에 맞게 n분의 1로 나눠야 되겠죠? n분의 1에 나누겠죠. 그런데 n분의 1로 나누는 건 맞는데 그 과정 안에서 만약에 개별 평가를 통해서 혹은 무임승차 같은 사람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개별 평가를 통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보상을 나누어주지 않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개별 평가를 통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과제에 대한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어떤 보상을 줄이거나 없애는 그러한 방식을 적절히 교사가 피드백을 해주면서 무임승차 효과와 봉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이 봉효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무임승차 효과가 일어나게 되면 일어난 것과 유사하거든요. 노를 젓는데 안 젓는 학생들이 발생하니까 나도 안 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임승차 효과를 없애주고 그리고 무임승차 효과를 없애면 자연스럽게 봉효과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려면 각자 소집단 협동학습을 하되 각자가 개개인의 맡은 어떤 역할 이행을 충실히 한다. 역할에 따른 개별 평가를 실시하며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개별 보상을 소집단 보상과 함께 같이 부여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해되시죠? 핵심은 이겁니다. 교사와 과제를 적절하게 분배하고 이 적절하게 분배한 상태에서 개별 평가를 실시해서 만약에 만족도 일정 수준만큼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대상의 어떤 보상을 줄이거나 뺏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다른 학생들이 분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사가 무임승차 효과를 없애면 봉 효과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다. 이렇게 서술을 하시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아마 적절하게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무임승차와 봉효과는 결론은 뭐다? 역할 분배. 뚜렷한 역할 분배와 이 역할 분배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개별 평가와 이제 거기에 따른 개별 보상을 조절한다는 거죠. 조절한다면 어떻게 무임승차 효과가 어떻게 된다? 무임승차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무임승차 효과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봉효과도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왜냐면 안 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는 애들은 열심히 계속 하게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무임승차 효과를 먼저 없애주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없앴다 칩시다. 자, 뭐 개별 보상과 그래서 이지 집단을 구성해서 개별 보상과 집단 보상을 통해서 무임승차 효과와 봉효과를 없앴습니다. 자연스럽게 없앴죠. 하더라도 뭐가 남아 있을 수 있냐면 부익부 빈익비 문제와 자존중감 감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 보상 아까 말했죠. 개별 평가를 통해서 개별 보상을 하고 그 보상의 어떤 적절성을 판단해서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통해서 이렇게 집단 보상을 원래 시행하는 거니까 그 효과를 통해서 무임승차 효과를 없애고 무임승차 효과를 없애면서 자연스럽게 봉 효과를 없앤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냐? 부익부 빈익빈, 자존중감 감소 이 문제는 남아 있다.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뭐냐면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되고 못하는 학생은 더 못하게 된다는 게 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입니다. 이게 소집단 협동학습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 학습 능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이 참여를 하더라도 오히려 주도권은 누가 가지게 된다. 이 소집단의 그 이행의 주도 과정은 누가 가지게 되냐면 잘하는 학생들이 이끌어 나가게 되다 보니까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되고 못하는 학생은 더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자아존중감 감소 문제도 있다. 이건 뭐냐면 못하는 학생 항상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자아존중감이 계속 낮아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협동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몇 가지다. 봉효과와 서커 이펙트 봉효과랑 무임승차 그 다음에 부익부 빈익빈 문제 자아존중감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무임승차 효과 봉효과는 어떻게 없애는지 소집 개별 보상 조절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 부익부 빈익비와 자아존중감 감소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면 예를 들면 소집단 내에서 학습 능력이 높고 낮음을 학습자가 스스로 인지하게 될 때
높은 학습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일 거다. 이제 무임승차 봉효과가 제거됐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학습 능력이 낮은 학습자는 좀 의기소침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의기소침해져 상호작용이 감소할 수 있어서 자아 존중감 타격을 받는 겁니다. 왜? 나는 항상 쟤보다 못하고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즉 인간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일방적이게 되면 자아 존중감 타격을 받게 되고 수혜자는 부정적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선의에 의해서 도와준다 그래도 도움을 받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계속 도움을 받다 보니까 자아 존중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니까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돼서 협동학습 이전에 상호 이렇게 되니까 협동학습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상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을 학습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협동기술훈련이라 그래요. 저는 협동학습의 문제점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협동기술훈련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솔직히 이 서커, 이 봉효과, 무임승차 효과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요. 하지만 무임승차 효과, 봉효과를 없애더라도 학습을 잘하는 학습자는 더 잘하게 되고 못하는 학습자는 더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에 빠질 수 있다. 무임승차는 못하는 애도 못하게 되고 봉효과, 그러니까 무임승차와 봉효과는 못하는 애는 계속 안 하게 되는 거고 봉효과는 잘하는 애도 안 하게 돼서 둘 다 안 하게 되는 거. 이게 무임승차 효과 봉효과라고 친다면 이 문제가 해결돼서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하는 애는 더 잘하게 되고 못하는 애는 좀 더 못하게 되고 계속 못하게 되면서 둘이 격차가 커지게 되는 거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못하는 학습자들의 자아 존중감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자아 존중감 손상의 문제다. 그럼 두 번째 다뤘던 부익부 빈익빈 문제와 자아 존중감 감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해결 방법은 뭐다? 협동 기술 훈련이다.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협동 기술 훈련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출발점과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좀 어렵죠? 자, 봅시다. 일단 부익부 빈익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역할 분담을 시킨다. 그래서 이 직선 모형을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니면 이것만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직선 모형을 통해서 역할 분담을 시켜서 못하는 학생들도 자기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게끔 유도하면은 부익부 빈익부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 집단 보상을 강조한다. 이건 STAD 방식을 활용한다. 그 다음 협동기술 증진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부익부 빈익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안을 알려면 협동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협동학습을 다 다루고 와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직소 모형을 활용하면 부익부 빈익부 문제가 해결되느냐, 왜 집단 보상을 강조하며 이때 집단 보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별 향상 점수를 평균으로 한 팀 전체 향상 점수 부여하기 이거에 의한 집단 보상입니다. 알겠죠? 이때에 해당됐을 때 의미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협동 기술을 증진시키면 어떻게 부익부 빈익부 문제가 감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저는 협동 기술 증진하기에 먼저 포인트를 두고 나머지 두 개도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일단 협동 기술 훈련 이거부터 먼저 배웁시다. 협동 기술 훈련을 배우게 되면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합니다. 이해되죠? 일단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협동 기술 훈련을 배우면 상호작용이 증가합니다. 이해되죠? 상호작용이 증가해서 그 협동 기술 훈련을 배우게 되면 상호작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집단 내에 그 학습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들도 학습에 참여하는 그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하고 두 번째 상호작용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 더 중요하냐면 이 협동 기술은 자아 존중감도 높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협동 기술 훈련을 하게 되면
상호작용하는 양 자체도 증가하게 되지만 어떻게 도움을 주는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자아 존중감이 손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협동기술 훈련을 배우면 절대적인 상호소통의 기회가 증가하니까 상호작용의 양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된다?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또 해결될 수 있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협동기술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그 능력이 우수한 학습자가 어떻게 하면 학습자에게 자아 존중감이 손상되지 않고 소통을 하게 되냐 그걸 배우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도 회복되는 그런 이중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 협동 기술 훈련은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낮아진 자아 존중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협동 기술 훈련을 배우게 되면 학습자들이 서로 간에 소통하는 어떤 비율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상호 소통하는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면 학습자들이 어떻게 못하는 학습자도 학습 참여율이 높아지니까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 첫 번째. 두 번째, 협동기술 훈련을 배우면 자아 존중감이 감소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방식은 이렇게 하는 게 남을 배려하는 방식은 이러한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 감소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기술 훈련을 증진시키며 충분히 상호작용 기회를 늘려서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 집단 보상을 STAD 방식에 근거한 집단 보상을 제공하면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 역할 분담, 집소 모형과 같은 역할 분담 모형을 활용한다면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 암기해 주시고 그다음 자아 존중감 손상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협동 기술이다. 마찬가지로 이해되죠? 여기 자아 존중감 손상이라고 적어놨지만 이 안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와 자아 존중감 손상 문제 두 개가 담겨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협동 기술 훈련 먼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